안녕하세요. 성경학원 김한나 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개포고 2학년 내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성경어학원에 대해서 잠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 성경어학원은 수업, 자료, 그리고 관리, 그 무엇 하나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모두 잘하는 유일한 곳이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어학원과 함께하는 개포고 내신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제가 일단은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앞으로 이제 개포고 2학년 내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비 전략과 관리 시간표에 대해서는 저의 파트너 선생님이신 이희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2학년 내신 어떻게 달라지나요? 일단은 단순하게 범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학년 때도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학교 중 하나가 이 개포고였는데요. 보시면 압도적인 범위를 자랑하고 2학년이 돼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도적인 범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유형이 중요한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시면 사실은 1학년 때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법, 내용 일치, 그리고 순서나 삽입 이런 흐름을 보는 문항, 그리고 빈칸, 추론, 어휘까지 그 무엇 하나 정말 놓칠 수 없는 그런 학교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용도 살펴봐야 되고 흐름도 봐야 되고 어휘 공부도 하는데 동시에 어법도 꾸준히 연습을 해야지만 고득점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을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배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배열 영작 유형이고요. 요게 암기로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득점을 노린다 하면 주요 문장 암기까지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2학기 기말 때부터 새롭게 나오게 된 유형이 이 핵심어 빈칸 유형인데요. 요거는 정말 말 그대로 지문 내에서 중요한 어휘들을 암기한 그대로 채워넣으면 되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등급 학생들도 핵심어 빈칸까지는 맞추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암기를 열심히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도록 이 시험 유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에 관해서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등급을 보시면 사실은 저도 개포고 출신인데, 그래서 저도 정말 3년 내내 이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등급 컷을 정말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도 잘 보는 학생들은 잘 봅니다. 그래서 90점 초반대쯤에 1등급이 형성이 됐고, 근데 사실 개포고 이 등급 컷이란 게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매번 이렇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90점 초반대에 형성이 되고 굉장히 벌어져 있고 촘촘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5등급 이하가 굉장히 촘촘하고 이 하위권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5등급이 20점대에서 형성이 됐다는 것은 그 6등급 이하, 즉 20점대도 받지 못한 친구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좌절을 하고 많이 포기를 하게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열심히 꾸준히 공부를 하면 그래도 계속 5점씩 10점씩 올리면서 성적이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학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험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셨을 텐데 개포고 시험지는 평균적으로 약 14페이지가 됩니다. 압도적인 분량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받았을 때 헉 하는 이 심리적인 압박도 굉장히 심한 학교다. 그리고 유형도 1학년 때랑 크게 바뀌지 않아요. 이 핵심 유형이 통합형 지문인데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전부 다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문을 3개를 읽어야지 한 문제를 풀 수 있어서 문항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많은 글을 읽어내야 되고, 요 옆에를 보시면 이건 통합형도 아닌데도 한 문제에 이제 이렇게나 긴 지문을 전부 다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긴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뭐 한 것끼리만 얘 역시나 대표 유형인데 이런 거 외에도 뭐 2개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뭐 A부터 J까지 모든 보기들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맞다, 틀리다 이런 판단이 서야지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작은 실수로도 틀리고 놓치게 되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고득점의 이제 어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유형인 거죠. 그리고 서술형도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서술형이 물론 암기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보시면은 이제 배열 영작 유형을 조금 2문제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문장 자체가 길어요.
긴 문장을 영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주제문이나 혹은 필자의 주장을 영작해내야 하는 유형까지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이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포고는 이런 유형들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쉬운 유형, 빨리 풀 수 있는 유형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런 실전 연습까지도 물론 저희 성경에서 전부 다 실전 연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인함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경학원의 이인함 강사입니다. 저는 개포고 올해 6년째 하고 있어요. 개포고 전문 강사고요. 개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성경만의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포고 시험 어떻죠? 학생들이 어때요? 너무 힘들어하죠? 방대한 범위, 그리고 보셨다시피 한 문제가 한 쯤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수의 이런 통합 유형 문제들, 그리고 서술형이 40점, 45점 이래요. 서술형 비중이 높은데 서술형에서 점수 받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전체적인 점수가 잘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이렇게 힘들어하죠. 그렇죠? 그냥 다 관두고 싶다 하면서 엄청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에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등급별 전략을 제시해주거든요. 자, 성경만의 등급별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기초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제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단어 암기하고, 개포고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정답을 틀린 거 2개 고르시오, 아니면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틀린 거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고르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말고 정답 1개짜리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먼저 공략하는 그런 등급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 4등급 학생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영어 공부가 어느 정도 되긴 했어요. 영어 공부가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되냐면, 개포고 이제 내용 일치 문제가 좀 어려워요. 수능에서는 보통 쉽잖아요. 그쵸? 근데 내신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일치 문제, 그런 것들을 공략해야 되고, 서술형 중에서 맞추기 쉬운 유형이 있어요. 핵심어라든지 또는 간단한 어순배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맞출 수 있도록 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은요, 1등급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처럼 주요 문장 모두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약문 완성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약문, 그리고 어법 문제까지 꼼꼼하게 다 챙겨야 됩니다. 자, 성경의 알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자료는요, 지금 부교재 학교에서 배우면 부교재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색깔별로, 항목별로, 색깔별로 다르게 해가지고 표시한 이런 필기자료가 나가요. 그리고 이 필기자료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암기시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빈칸 암기시험도 보고요. 복습시험 보기 전에 강사가 이렇게 직접 만든 변형 문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복습지예요. 복습지여서 개포고에서 문제로 나올 만한 유형들을 저희가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복습시험 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뭐 하냐면 중간중간마다 미리 보는 중간고사 또는 미리 보는 기말고사라고 해서 개포고 시험 유형으로 나가요. 그래서 시험을 보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머니들 이게 한 페이지에 지금 한 문제예요. 지금 지문이 하나, 둘, 3개 연결되어 있는 개포고 유형처럼 복합 지문이고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내용 문제예요. 이렇게 어려운 게 내용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것도 그 학교 시험처럼 똑같이 풀어서 페이지 수도 14페이지, 16페이지 이렇게 학교 시험이랑 비슷해요. 학생들이 이거 보면서 학교 시험에 대해서 대비가 되고요.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자, 그 외에도요, 여러 가지 소책자라든지 요약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학생들한테 배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대1 개별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 학습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집요하고 꾸준하게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꼼꼼하게 관리하느냐 하면 지금 이거 학생들 관리표인데요. 이름 부분은 저희가 지웠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뭘 완료했는지, 뭐는 몇 점인지, 뭐는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 항목들을 세세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가 미리 보는 중간고사, 미리 보는 기말고사 이런 거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고 끝나지 않죠. 시험 보고 끝나면 같은 점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현상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시험에서는 더 잘 볼 수 있도록 학생들의 약점에 대해서 분석해주고 1대1 상담을 통해서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는 학생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시간표 어머니들 궁금하시죠? 시간표에 앞서서 먼저 주차별 진도 계획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주차에는요, 3월 모의고사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독해 연습도 하고요. 그리고 교과서 주요 문장 영작 연습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교과서 진도와 부교재 진도가 나갈 건데, 중간중간에 총괄시험이라고 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그렇게 학교시험 유형으로 연습을 할 거고요. 저희가 대치동에서 19년 동안 성경학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출 자료가 엄청 빵빵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강남 기출 자료가 중간중간에 나갈 거고, 그리고 또 요약 자료도 중간에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개하신 그 김한나 강사는요, 월요일과 금요일 7시 반부터 10시에 수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요, 화요일 7시 반에서 10시, 토요일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성경학원에서 오늘까지 서울대만 13명 합격했습니다. 이게 3년 이상 다닌 학생들, 종강까지 다닌 학생 기준이고요. 중간에 한 1년 다닌 학생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서울대만 이렇게 많이 합격했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합격생들 중에서 어머니들한테 조금 소개해주고 싶은 학생들이 몇 명 있으니까 그 학생들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 이 학생이 서울대 치대 간 학생인데 학종으로 갔거든요. 이 학생 개포고 출신이에요. 개포고 출신이어서 성경학원에서 수능과 내신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라고 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2학년 올라가서 첫 시험이죠.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서 70점대 나왔어요. 70점대 나와서 그날 진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험이 유독 어려웠어요. 1등 컷이 80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사실 엄청 못 본 시험은 아니었고요. 결국에 기말고사 때 만회해서 1등급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포고에서 성적이 내가 조금 안 나왔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올리면 돼요. 저 지금 조교로 일하고 있는 학생도 개포고 출신인데, 그 학생이 중학교 때 이제 국악을 했던 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전혀 안 했던 학생이거든요. 그 학생이 개포고 와서 첫 시험에서 몇 등급 받았냐? 7등급 받았어요. 7등급 받았지만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고 꾸준히 성적이 올라서 결국에는 3등급까지 올렸고요. 수능에서는 1등급을 당당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포고가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거나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공부하면 결국에는 1등급까지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켜봐주고 안내하고 지도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운동하던 학생이어가지고 기초가 없었던 학생이에요. 노베이스에서 시작했던 학생인데 결국에는 수능에서 4개 틀린 1등급으로 만들어준 학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체 수능에서 딱 하나 틀렸어요. 자, 처음에 이 학생이 아주 잘했던 학생은 아니었고, 그 3등급, 2등급, 3등급 이 정도 했던 학생인데, 결국에는 내신에서 1등급도 받고, 그리고 전체 수능에서도 하나밖에 안 틀린 학생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연대 학생 같은 경우는 관리를 철저하게 한 학생이다, 숙제검사가 철저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학원들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많다고 그냥 숙제검사 하나도 안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 학원을 다니던 학생들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을 1대1로 관리하고 숙제검사도 꼼꼼히 해줍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나태해지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죠. 자, 지금까지 개포고에 대해서 설명한 이인환 강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믿고 맡겨주시면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